광고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24년에도 워낙 이제 그 디지털 광고 종목들이 좋았잖아요. 네네, 예. 다들 좋았던 건 아니고 결국 세 종목이었거든요. 뭐 트레이드 데스크랑 구글이랑 메타. 음, 그 세 종목이었는데 나머지도 이제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거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메타나 구글은 올해 이제 겨우 회복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덴츠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루벤, 그다음에 매그나 뭐 요건 네, 마그나 뭐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그 광고 지출이 어 성장을 하는데 이제 마그나나 여기가 좀 높고 오히려 이제 그루벤이라는 곳은 약간 줄어요. 근데 대부분 음, 좀 그래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기저에는 이제 AI가 있고 또한 그 최근에 뭐 덴츠 같은 경우 여기 지금 4.6% 올라가는 데에는 그 아까 이제 뭐 티켓 그 공연 가격 오르듯이 이 미디어 가격 인플레이션이 여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서 음, 그러니까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매출 성장이 좀 이게 한 거의 절반 2.1%가 여기를 기여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내년에 정치가 있다 보니까 그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에 따른 광고 지출 그 미 대선에 대한 정치 광고 또 하나가 음, 이제 내년에 그 두 가지가 있죠. 그 파리 올림픽이랑 그 유로 그 UEFA 유로 2024 축구 거기가 스포츠 이벤트가 이제 있어서 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켜보면 되고요. 검색 광고는 약간 둔화세. 그러니까 워낙 빠졌다가 뭐 구글의 그 서치 레비뉴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단계인데 이 감소세는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검색 광고에 AI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조금 감소할 것 같다. 음, 왜냐하면 이 소셜 미디어하고 커넥티드 TV로 좀 이동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그 AI 기반 검색 솔루션이 조금 더 이제 어, 양호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구글이 AI 드리븐 피처스를 출시했는데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를 재편하면서 이쪽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하고 AI가 그 자동으로 광고하는 AI 오토메이티드 애드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치 앤 PMax라고 해서 AI 기반 솔루션입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이제 좀 그 검색 광고를 좀 더 이제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 만약 이게 잘 되면은 결국 ROI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ROI가 높아지기 때문에 ROI가 높아지고 타겟팅이 개선되면은 다시 광고주가 돌아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음, 보는 거고요. 뭐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가장 그 큰 거는 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 이건 계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소셜 미디어 광고가 약 2227억 달러고요. 여기 검색 광고가 2290억이니까 1% 미만이에요. 요 차이가. 음, 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어, 미디어 광고가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소셜 미디어 광고가 한 13.8% 성장하기 때문에 음, 메타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구글보다는 그렇죠. 광고 면에서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메타가 그 소셜 미디어 광고의 약 60%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과점 음, 격이죠.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요. 대부분 뭐 ARPU 와서 이제 상승하면서 늘어났고 유럽, 미국, 캐나다 이쪽 특히 이제 유럽 쪽 그 3분기 때 보면은 유럽 쪽이 많이 늘어나서 어, 이 메타의 성장, 그러니까 광고 쪽 매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핀터레스트 저번에 언급을 한번 했잖아요.
예, 핀터레스트. 주가가 올라가는 예, 그것도 이제 이 3분기에 ARPU가 26% 증가했는데 여기도 유럽 매출이 이제 33% 증가하면서 음, 유럽이 좀 성장을 이끄는 그 가운데 이제 핀터레스트도 이제 다이렉트 링크로 전환하는데 누르면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웃바운드 클릭 횟수가 클릭이 88% 증가했고 아웃바운드 클릭당 비용이 39% 감소하면서 이게 다이렉트 링크 전환이 좀 성장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지금 보시다시피 메타의 광고 노출과 관련해서 이제 YY로 30% 늘어났고 광고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회복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예, 계속 광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게 보이고 이게 지금 아마 매출 증가의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음, 참여도나 이런 것도 이제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그 AI 기반 그 피드 그 추천 때문에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오래 있으면 또 그 누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뭔가로. 음, 네, 음, 그래서 이런 게 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AI가 계속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날밤 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계속 뭔가를 제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약간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음,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늘어날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스트리밍 TV, 그다음에 커넥티 TV 이 두 개인데 여기도 성장세가 이제 두 자릿수로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대부분 그러니까 16세부터 64세 그 메인층이죠. 이 사람 그 수가 가장 많은 이쪽에 91.8%가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시청하니까 유선 TV는 이제 거의 뭐 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하나씩 음, 거의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커넥티브 광고 지출이 가장 빠른 그러니까 퍼센트 성장 이 율로 보면은 뭐 둘 다가 지금 30%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어, 그 높은 이 성장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뭐 가장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현재 이 스트리밍 업체가 이 광고를 지원하는 계층이 확장하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자꾸 네, 광고 요금제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가격을 일정 올라가게 되면 그 구독 가격이 일정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저항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고로 좀 많이 돌릴 것 같은데, 요런 게 좀, 그, 광고 매출을 계속 늘릴 거고, 9월 전체 가입자의 30%가 이제 광고 지원 티어고요. 어, 아세나 기준으로 미국 가입자의 약 6%가 이제 광고를 보는 그런 가입자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지금 50% 넘게 증가했고, 디즈니는 좀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아직은 좀 약하죠. 그죠? 음, 16.1% 약한 네, 편인데, 이게 보시면 24년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고요. 디즈니는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 저희가 말했지만 아마존 프라임에 이제 또 광고 나온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죠? 그 네,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그 6분기 만에 다시 성장률이 빨리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이런 이쪽 그 스트리밍 커넥트 TV에 관련해서 그 트레이데스크 CEO가 커넥티브의 그 어떤 opportunity에 대해서 그 사용자당 총 매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 요금제를 모두 운영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네, 넷플릭스나 예, 이제 예. 디즈니 같이 뭐 아마존도 이제 되겠지만 그게 그 사용자당 총 매출이 광고 지원형 요금제가 없는 요금제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나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 훨씬 늘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뭐 하나만 구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 구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게 지금 스트리밍 TV만 구독하는 게 아니고 음악도 들어야 되죠. 뭐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한 사람이 뭐 하는 게 한 15개가 넘더라고요. 진짜요? 그 돈이면 한 달에 한 30만 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갈 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 약간 이 푸념 섞인 뭐 그런 이렇게 SNS를 올린 걸 봤는데 한 15개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가에 부딪히겠죠. 예, 음, 구독으로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뭐죠? 이제 저희 쇼핑도 막 구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핑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어떻게 구독하죠? 쇼핑을? 그 저기 뭐 마켓컬리는 마켓컬리. 1,900원, 그 다음에 1,900원. 뭐 쿠팡도 있잖아요. 쿠팡도 있죠. 쿠팡도 회원 그것도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CJ 것도 있죠. 또 어, 저기 어디야? 이마트는 또 연구독이잖아요. 그런 거는. 연구독, 예, 예. 그런 것도 있죠. 뭐 음,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음, 뭔가 통합적인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음, 어쨌든 이게 광고 지원 요금제는 이제 여기로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되고 음,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게 그 리테일 미디어. 음, 이거는 거의 뭐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꽉 잡고 있는 곳인데 이게 내년에 약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24년이 되면은 약 그 23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거죠. 27년까지. 음, 미디어 광고가.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 늘어나는데 아마존 알리바바가 약 전체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알리바바, 뭐 그 나머지는 아마존인 거죠. 나머지 30%를 이제 월마트, 헬시나 이베이, 뭐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데, 이 리테일 미디어 광고에는 그 어퍼 퍼널 광고라는 게 있고, 로어 퍼널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퍼 퍼널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이거를, 이, 이 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나 비디오 광고, 요걸 이제 음, 어퍼 퍼널 광고라고 하는데, 아직 리테일 미디어는 이쪽은 좀 신중한 모습이고요. 로우 퍼널이 뭐냐면은 그 스폰서 제품이 들어가는 광고예요. 이게 음, 이, 구매 결정에서 그 스폰서 제품 같은 걸 이제 꼭 끼워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런 거에는 이제 구매를 결정하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결정력을 높이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뭐 하나 더 끼워주고 스폰서 제품 뭐 넣어주고 하면 그냥 싸다 싶으니까 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리테일 그렇죠. 예, 쪽에는. 예. 예, 아직은, 그러니까 비디오나 어떤 디스플레이 광고 보고 사지는 아직 이른 거죠. 제품을. 음, 음, 예, 그런 거 보고 사긴 좀 이르고 뭔가 하나 더 주고 뭔가 이제 약간 할인하는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이제 이쪽은 먹히는 아직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존 광고 매출도 이제 계속 4분기도 이제 늘어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4분기만 140억 달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4년에도 약 16.7% 증가해서 아마존이 아마 시장 성장에, 그러니까 리테일 미디어의 성장의 대부분을 주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온라인, 소셜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3분기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거 요거, 지금 100억 달러 런레이트를 달성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메타에 좀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에 있어서 뭐, 주는 아마 메타와 아마존이 내년에 좀 더 좋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디지털 광고를 하는 트레이드 데스크 정도 이렇게 좋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